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나수학입니다. 오늘은요 천재들의 수학노트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그리 어렵지 않고 수학에 흥미가 있다면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무려 9명의 수학자가 나오는데요, 폴 에어디시, 라마누잔, 갈루아, 오일러, 힐베르트 괴델 등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저자는 약간의 괴짜 같은 수학자들의 이야기라고 이 책을 소개합니다. 요즘 수학자들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루고 있는 수학자들이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별 기대 없이 이 책을 봤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면서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어요. 여기에 나온 일화들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뭔가 더 자세하고 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책 내용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로 폴 에어디시가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 겁니다. 책의 주인공이죠.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재능이 보인 그는 4살 때 아버지 친구 중 한 사람이 100에서 250을 빼면 얼마일까? 문제를 냈을 때 0에서 150을 뺀 수와 같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혼자 힘으로 음수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현상금을 내는 것이 수학계의 오랜 관행인데요, 폴 에어디시도 정수론과 조합론에 대해서 다양한 금액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다른 수학자가 그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야기하면요, 에어디시는 잠깐 생각하다가 자기가 그 문제에 상금을 건 것 같다고 하면서 상금 액수에 해당하는 수표를 바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에어디시 사후에는 그의 친구이자 유산 관리자인 그레임에게 수표를 지급했다고 해요. 그런데 에어디시는요, 그가 보기에 증명이 아름답지 않으면 250달러짜리 문제도 50달러만 주었고요,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 같은 명제를 싫어해서 증명 불가능으로 증명되는 문제는 전혀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도의 수학자 라마누잔입니다. 수학사에서 가장 신비한 인물을 한 명 꼽자면 바로 라마누잔일 거예요. 인도의 가난한 서기로 근무하던 그는 자기가 발견한 몇 개의 공식을 세계 유명 수학자들에게 보냈고요, 대부분 무시됐어요. 하지만 영국의 수학자 하디는 그 편지를 읽었고 라마누잔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초청해서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라마누잔과 하디 일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729라는 수에 관한 것이에요. 하디가 타고 온 택시 번호가 1729가 재미없는 수라고 라마누잔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수가 불길한 수 13을 포함한 두 수의 곱인 13 곱하기 133으로 나타내는 대한 걱정을 담은 말이었겠죠. 그런데 하디의 말을 들은 라마누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재미있는 수예요. 1729는 1의 세제곱 플러스 12의 세제곱이자 9의 세제곱 플러스 10의 세제곱처럼 두 세제곱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둘 이상인 가장 작은 수니까요. 정말 놀랍죠? 깜짝 놀란 하디는 그렇다면 두 세제곱의 합이 아니라 두 네제곱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둘 이상인 가장 작은 수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라마누잔은 잠깐 생각하더니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아주 큰 수라고 대답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수는 6억이 넘는 수였습니다. 다음은 갈루아입니다. 그는 불꽃 같은 영혼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천재적 수학자인데 21살의 나이에 여자를 두고 벌인 결투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갈루아를 가장 극적으로 만든 것은 그가 결투하기 전날 밤에 쓴 편지에 자신의 이론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푸아송에게 제출했다가 거절당한 논문을 보충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불행으로 수학을 마음속에서 버리고자 했던 갈루아는요, 죽음을 앞두고서야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수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동안에 논문을 보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는 이 증명에 완성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나는 시간이 없다 라고 휘갈겨 썼다고 해요. 자, 수학과 학생들이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만약 갈루아가 결투에서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입니다. 만약 갈루아가 장수에서 계속 수학을 했다면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수학의 양이 한 2배 되지 않았을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갈루아가 그때 안 죽었으면 내가 죽였다 라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대답은요, 그는 아마 다음 결투에서 죽었을 것이다 하지 않을까요? 인생을 불꽃처럼 소진해버린 불행한 영혼의 소유자 갈루아에게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오일러입니다. 그는 해석학의 화신이라고 불려요. 오일러가 활동하던 시기는 17세기 발명된 미적분학이 발전해서 해석학 분야가 화려한 꽃을 피우던 때입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바로 오일러예요. 그는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개념과 기와 용어를 만들어냈고 대부분이 현대 표준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주율을 나타내는 그리스 문자 파이, 자연로그 밑을 나타내는 상수, 허수의 단위인 i, 그리고 시그마 함수 fx도 그의 작품이죠.
표수, 적분, 다항식, 상수 등 수많은 정리에 오일러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일러의 업적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뛰어나서 그는 해석학의 화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힐베르트입니다. 게팅겐의 거장이라고 불리죠. 힐베르트는 무한호텔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무한의 독특한 성질을 설명했습니다. 자, 한 호텔인데요. 이 호텔에는 무한 개의 방이 있어요. 각 방에는 1부터 차례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 호텔의 모든 방에 손님이 들어있을 때 새로운 손님 한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모든 손님들에게 지금 투숙하고 있는 방 번호보다 1이 큰 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면 1번 방이 비기 때문에 손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명이든 3명이든 새로 올 때마다 이런 방법을 반복하면 얼마든지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무한히 많은 손님이 온다면요? 이때는 모든 손님에게 지금 투숙하고 있는 방 번호의 2배가 되는 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홀수번의 방이 모두 비게 되고 무한히 많은 손님도 받을 수가 있어요. 1900년에 파리에서 국제수학자회의에서 힐베르트는요, 새 세기를 이끌어갈 23개의 수학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그중 리만과설은 몇 년 안 해결될 것이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의는 자기가 죽기 전에 볼 수가 없고, 초월수 문제는 쉽게 증명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초월수 판정이 힐베르트가 생존할 때 풀렸고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의는 그가 죽은 지 50년 후 풀렸고, 리만과설은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그는 새 난제를 거꾸로 예측한 거죠. 힐베르트는 누군가 그에게 왜 페르마의 정리를 증명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수많은 새로운 이론이 쏟아져 나왔음을 지적하면서요, 한글만을 낳는 거의를 왜 죽이란 말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학의 마왕 괴델입니다. 그는 철학적 관점에서 수리 논리학에 관심을 가지면서요, 수학책의 완전성과 무모순성에 대해서 연구해서 불완전성의 정리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리는 수학뿐만 아니라 철학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그는 프린스턴 고등과학원에 있던 시절에요, 아인슈타인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어요. 괴델은 이 위대한 물리학자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괴델의 우주라는 우주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책은요, 괴짜로 손꼽힐 만한 천재 수학자들의 업적과 그들의 기막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정말 그들이 빠져들었던 수학의 매력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누나서 구독 꼭꼭 부탁드려요.